은퇴 후 노후 빈곤을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배우자가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느 커뮤니티에서 한 분의 경험담이 올라왔는데 대단한 관심을 받은 글이 있었습니다. 남편 은퇴 후 알게 된 너무 당연한 것들. 주택담보대출을 은퇴 전 갚아야 한다. 수입이 없는데 내는 대출이자는 목에 가시 같은 존재다. 둘 중 하나는 정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산 감소의 속도를 줄인다. 자식의 경제적 독립은 큰 축복이다. 자식에게 들어가는 학비, 취업준비 비용, 용돈 등이 생각보다 부담이다. 비정기적으로라도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취미를 평소 꾸준히 연마했더라면 좋았겠다. 월세 또는 주식 배당 등 정기적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 비싼 아파트 한 채보다 실주거 한 채와 소액이라도 월세 받는 부동산 하나가 절실하다. 지병이 없는 것은 큰 자산이다. 의료 비용은 정말 답이 없다. 일단 지병이 생기면 의료비 지출은 불안 비용까지 더해 계속 증가한다. 운동합시다. 사이 좋은 부부관계는 돈만큼 중요하다. 함께 간단히 동네 산책만 하고 넷플릭스만 봐도 행복하다. 여자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잘한 것이었다. 소액이라도 노후에는 도움이 된다. 100세 시대의 모기지론도 고려해본다. 은근히 든든하다. 자식에게 물려줘봐야 상속세 부담이고 자식에게 용돈 부담 안 주는 부모가 더 좋다. 은퇴 전부터 슬슬 살린 미니멀리즘, 인간관계 미니멀리즘을 실천해서 삶을 단순화하자. 이것도 쓸데없는 비용 지출을 막는 한 방법이다. 남편이 작년 연말 대기업 외벌이 억대 연봉자로 은퇴하고 올 12월이면 만 1년 되어가는데 부모님 유산 없고 신혼 무일푼으로 시작한 중년의 경제는 참으로 모래성입니다. 노후 빈곤이 걱정되지만 65세 정도까지는 뭐라도 해서 경제활동하는 게 답이네요. 현금 몇 억과 집 한 채로 버텨야 하는데 아프지 맙시다. 정리하면 1. 주담대 갚아라. 가진 자산이 주택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집을 다운사이징하는 것과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대출을 상환하는 혼합 방식의 주택연금 및 대출 상환 방식 주택연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퇴 후에도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 보통 현역 때보다 줄어든 월급에 당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당연한 현실이고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책임, 권한,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아집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인생의 전환기를 지났기 때문에 사회의 공헌, 신체 움직이기 생활과의 조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3. 자식의 독립. 한국이나 중국은 자식에게 주택 등의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부부의 노후 준비가 먼저고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식에 대한 많은 지원은 100세 시대에 적합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4.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취미. 이 부분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셨죠. 평소 즐기던 취미생활로 약간의 수입이 발생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미리 준비된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었더라도 은퇴 후 노는 것도 길어야 6개월 즐겁고 무엇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은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5. 정기적 현금 흐름. 월세 외에도 주식 배당, 각종 연금 등이 있겠습니다. 6. 의료비용. 우발부채를 대비한 보장성 보험이 필요하겠지만 은퇴 후에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동대출 납입제도라고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납입 대출로 납입해주는 제도가 있고 또한 보험료를 감액시키는 비율만큼 보장금액을 낮추는 보험료 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나의 보장 등을 줄이면서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 사이 좋은 부부관계. 8. 여자 배우자의 국민연금.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10년이니 만 50세 전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갔더라도 과거 직장 다니며 납부했던 기간이 있다면 합쳐서 10년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60세까지는 이비가입으로 납부를 하고 60세에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납부를 하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보험료 약 9만원을 10년간 내면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연금 맞벌이가 가능하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생각보다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 미니멀리즘. 검소한 습관이 생활화되면 은퇴에 대한 걱정이 많이 해소됩니다. 월 생활비 50만원을 줄인다면
1년에 600만원 절감 효과로 금리 3%짜리 예금 2억 원을 보유한 효과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10퇴직금은 일시수령보다는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면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약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소득 공백기간에 대한 걱정.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공백기간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IRP 불입한 것들을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과 소소한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마지막으로 BA 아이렌트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중년기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소개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1.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2. 평생에 걸친 교육. 3. 안정적인 결혼생활. 4. 45세 이전의 금연. 5. 알코올 중독 경험 없는 적당한 음주. 6. 규칙적인 운동. 7. 적당한 체중. 이 중 5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대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론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